두 번째 강의는 외계 행성, 제목이 지구와 같은 외계 행성,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네. 이게 이제 미국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의 우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과서를 어떤 걸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다르겠지만 배우게 되면 막 자세하게 이제 배웁니다. 자, 이게 이제 NGC 5643이라는 은하인데요. 우리 지구로부터 6천만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느 거리가 뭐냐면 우리 지구에서부터 빛이 6천만 년을 가는 거리에 이제 떨어져 있는 은하예요. 자, 이 은하에 평균적으로요. 별이 몇 개가 들어 있을까요? 은하 하나에 평균적으로. 실수로 답을 보내버렸지만 혹시 못 봤을 테니까 답을 좀 써보세요. 은하 하나에 평균 우리 태양 같은 별들이 몇 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태양계 같은 게 은하 하나에 몇 개씩 있나? 평균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네, 모르나 봐요. 답 쓰기를 포기한 것 같네 다들. 머리 극적거린 거 봤어 지금. 네. 아무도 안 썼네? 야, 우리 선생님이라고 좀 써보세요. 선생님들이라도. 2천억 개. 내가 한글로 바꾼 줄 알았는데 안 바꿨네. 2천억에 2천억. 200 빌리언이니까요. 은하 하나에 별이 2천억 개가 있어요. 다 쉬어봤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쉬는 게 아니라 이런 상대적인 광도, 빈 공간과 별들이 있는 공간 이런 거, 광도, 은하의 뭐 질량, 두께 이런 걸 이렇게 그냥 계산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대략 2천억 개. 와, 그 다음에 은하의 평균 크기, 여기서 끝에부터 여기까지 크기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이요. 빛이 요 끝에서 요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려버려요. 오 마이 굿네스. 10만 년이 걸려. 엄청 크죠? 이러한 은하가 2조 개, 2천억에서 2조 개가 우주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하나만 봐도 별이 2천억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최소한 한 3억 개 정도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이제 나사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3억 개는 될 거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진화론이 맞으면, 그죠? 우리 학교에서 다 진화론이 맞는 것으로 배우니까 대학 가면 더 심해집니다. 네. 진화론이 맞는다고 배우면요,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추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화성에서 보내서 우리 태양계 안에서 혹시 이제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이제 하는 일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 가능하다면 이제 아까 말한 이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외계에 어떠한 지구와 같은 어떤 생명이 진화돼서 살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detecting exoplanet, exoplanet이라는 게 이제 태양계 밖에 외계에 있는 이런 행성들, 플래닛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퀴즈예요. 이거 퀴즈가 안 되겠네. 답이 있네. 이런 건 사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써야겠어요. 여기다 써야지. 사진 아님. 네. 대부분 이렇게 신문에 뭐 나죠? 사진 아니에요. 100%다 이제 저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림이어야 하는지 이제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실제로 뭐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엑소플래닛이 지금까지 여기 이게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따끈따끈한 웹사이트를 캡처를 했죠. 2021년 1월 16일 겁니다. 1월 16일부로 지금까지 발견돼서 컨펌된 게 4,000여 개, 4,300개. 그죠? 엑소플래닛 발견된 게. 그다음에 이제 또 거기 가보면 뭐 이게 넵튠, 이건 뭐냐면 넵튠 같이 생 가스로 돼 있고 넵튠 같이 크고, 가스 자이언트는 이제 거기 주피터, 저 뭐죠? 토성, 목성 이런 거고. 그다음에 테레스트리얼, 이거는 뭐냐면 이제 뭐 지구, 화성, 수성, 금성 같은 이런 돌로 된 이제 플래닛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별로 없죠. 예.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나사 홈페이지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별이 3개가 있는 데를 막 돌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막 공상과학 영화처럼 막 이런 게 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뉴스는 아니지만 뭐 이런 블로그에 보면 핫 주피터를 발견했대. 자, 이것도 따끈따끈한 제뉴얼리 25일 거. 예.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질문 써보세요. 이거 yes, no question입니다. 이러한 행성들을 눈으로 망원경을 통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써보세요. 있다. 어떤 경우는. 아니, 왜냐면 보이니까 뭘 발견했다고 그러겠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여기 우리 최창원 선생님은 yes, no 했네요. 사실 저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다. 없기도 하고. 이제 but there's a catch. There's a catch. 이게 뭔지 좀 보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본다는 게요. 자,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활동 사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1912년, 13년, 19년 이렇게 1910년부터 16년까지 7년에 거쳐서 찍은 걸 컴포짓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이어 붙여서 이렇게 되는. 보면은 여기 어마어마한 별이 있고요. 그 별들로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들이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려면요, 엄청 커야 돼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5U죠. 이게 astronomical unit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 거리의 20배, 이 선이. 그죠? 그러니까 이 스케일을 알겠죠? 굉장히 이제 큰 스케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there's a catch. 여기 보면요. 이게 뭐냐면 플라넷 매스가 여기 보면 19 주피터, 14 주피터. 그러니까 목성의 20배, 목성의 19배, 목성의 8배, 목성의 10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자, 이게 목성의 북극 사진, 그다음에 남극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성의 남극 사진은 아마 못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처음 본 사람 많을 거예요. 목성의 남극 사진은 지구에서 볼 수가 없고요. 주노라는 우주선이 돌면서 그 남극에 가서 찍은 거예요. 자, 이 목성이 얼마나 크냐면요. 지구를 이 목성에다 집어넣으면요. 1300개가 들어가요. 무시무시하게 큰 겁니다. 그죠? 무시무시하게 큰 거예요. 이거 블루베리 아니에요. 이거 지구예요, 지구. 네. 그죠? 이 정도 커야지, 이 정도 큰 거에 이거보다 더 커야 돼요. 이거보다 더 커야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작으면 너무 작으니까 이제 이 행성은 빛을 직접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항성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되니까 안 보여요. 작으면. 아시겠죠? 그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 정도를 보려면 이게 이제 태양이라고 쳐요. 태양이 엄청 밝으면 이 주위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가려주는 걸 이제 optical mulling, 뭐 코로나그래프 뭐 이런 기술을 쓰는데 코로나그래프 이런 기술을 쓰는데 하여튼 그런 기술을 써서 여기를 가려줍니다. 깜깜하게.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클리어하게 보이는 그 외계 행성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주피터의 몇 배 막 이렇게 큰 거죠. 근데 얼마나 클리어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냥 뻐지하게 보이죠? 이게 가장 클리어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거보다 훨씬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여기를 까맣게 해놓고 주위에 있는 걸 보는데 이것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보통 이제 목성 같은 거 이제 뭐 토성 정도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럼 자, 질문. 행성들을 클리어하게 볼 수 있을까요? 나를 뭘로 알아요? 벌써 설명해놓고 없다. 클리어하게 못 봐요. 그죠? 네, 너무 쉬운 거라 선생님이 질문과 답을 다 했어요. 그럼 이런 기사는 뭐죠? 지구만한 행성 발견. CNN에 난 거죠. 뭐 이제 옛날 거긴 하지만 이런 거면 계속 납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지구만한 행성이 실제로 발견될까요? 한번 써보세요. 또 지구만한 행성이 실제로 발견될까요? 네, 네라고 했습니다. 답은 아니요. 네도 있고 아니요도 있네요. 좋아요. 뭐 네 2명 뭐 이렇게 있어요. 아니요. 얘가 좀 많네요. 이제 뉴스들 보면 많이 나오고 또 이러한 리포트에 보면 다 발견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발견된다고. habitable zone이란 건 뭐냐면요. habitable zone이란 건
뭐 지구처럼 어떤 태양 같은 이러한 별하고 적당한 거리에 있고 적당한 위치에 있어서 이제 물이 물이 있어야만 이제 생명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헤비로블 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케플러라는 망원경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여러 가지 측정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두 개. 하나는 트랜짓 메소드고요. 한국말로 뭔지 잘 모르겠고 지난번에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또 모른다고 그러네. 공부 좀 할 걸. 하여튼간에 트랜짓 메소드인데 이제 여러분 이제 전구를 딱 앞에 놓고 전구 주위로 콩알을 딱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콩알이 이제 전구 바로 앞에서 콩알을 돌릴 때마다 그 전구로부터 오는 빛이 조금 어두워지겠죠? 그런 거 이제 캐치하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만한 태양이 있고 요 둘레 이만한 게 요 둘레 이렇게 돌아야 돼. 만일 전구를 여러분 앞에 놓고 이 콩은 한 100m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100m 바깥으로 막 돌려봐. 그 전구의 불빛이 변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마찬가지 원리로 가까이 있어야 돼. 별하고 이 행성이 가까이 있어야만 이제 가능해요. 자, 좀 기억해도 돼요? 트랜짓 메소드, 별하고 행성이 가까워야 된다. 그 다음에 행성이 커야 돼 또. 작으면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막 작은 거 어떻게는 요거 별록 이게 그래프에서 조금 이렇게 나오는 거 가지고 이 크기가 얼마고 어떤 속도고 이게 중량이 얼마고 그다음에 밀도가 얼마고 이런 걸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접적인 거예요. 뭐 맞을 수도 있고 좀 에러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죠. 또 하나 많이 쓰는 건 이제 라디오 벨로시티라는 메소드인데 이건 뭐냐면 다플러 이펙트라고 이 항성이 우리를 향해서 오면요 블루 시프트가 돼요. 그 다음에 항성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레 시프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블루 시프트, 레 시프트가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빛이 늘어나고 우리 쪽으로 오면 빛이 컴프레스 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 지구가 돌잖아요. 근데 사실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요. 서로 도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이 태양계 같은 경우 태양이 워낙 크니까 지구가 돈다고 해서 뭐 태양이 꿈쩍을 안 하죠. 근데 만일 태양이 요만하고 지구가 뭐 태양하고 크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돌겠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별이 있고 별 주위에 이제 큰 이러한 행성이 별 주위에서 돌고 있으면 이 행성의 중력으로 인해서 얘도 워블링을 하게 돼. 그 워블링하는 걸 이 별이 흔들리는 거를 보고 요 별 주위로 어떠한 플래닛가 돌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여기 보면 케플러라는 아까 망원경 여기 이게 이제 2018년에 은퇴고 지금은 이제 이거 안 씁니다. 근데 어쨌든 2018년에 은퇴인데 아직도 여기서 받은 데이터 아직 어널리시스 잘 못되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인데 어쨌든 이 케플러 여기서 보면 홀로 프레임 해가지고 뭐 얼뜨에 비교할 때 케플러 186은 이렇게 생기고 케플러 62F는 이렇게 생기고 서로 막 컬러도 다르고 뭐 모양도 다르죠. 이거 다 그림입니다. 여러분 직접 못 본다고 그랬죠?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나사에 이제 이렇게 후배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강의를 이제 한 게 있어서 요거 한번 들어볼래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시험 받은 거야, 이 사람이. 시험 받아서 아니 막 왜냐면 여기 강의하면서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막 가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짜입니까? 막 그래서 이거 왜냐면 이거 실제로 보이는 거 아니고 이거 가짜입니다. 물론 가짜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이제 가짜라기보다는 뭐 이제 그림, 아티스트 렌더링이죠. 근데 이제 그분은 이게 아티스트가 그린 거라고 생각하는 실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일을 해도 요거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몰라요. 뭐 나사에 있는 막 경학자면 다 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분야 아니면 다 몰라요.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 그림들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트래피스트 뭐 시스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구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there's a catch. 이게 사실은요. 이만큼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점을 잘 안 보이게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요. 이걸 보면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1년에 365일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루 반 만에 돌아. 이틀 만에 돌고 4일 만에 돌고 6일 만에 돌고 9일 만에 여기 있으면 다 뺑뺑이 돌아서 죽어요. 여기 못 살아요. 다 날아다녀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예. 뭐 이런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 이래야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자,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공전 주기예요. 여기 뭐예요? 뭐 했어요? 4일.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한 바퀴 도는데 4일 만에 한 바퀴 도는 거야. 이건 보름 만에 한 바퀴 돌고. 물론 여기 지구처럼 막 600일, 2500일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중량이 주피로의 7배. 그죠? 주피로의 22배. 뭐 이런 거예요. 주피로가 얼마나 하다고 그랬어요? 뭐 지구가 1300개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신 그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의를 위해서 따끈따끈한 여기 보면 Year 2021 있죠. 따끈따끈한 거를 준비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재밌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더 이제 따끈따끈한 거라서 이제 그걸 안 하고 이걸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디스커버리 한 개. 자, 여기서 지구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세요. 지구는 공전 주기가 365일이죠. 그 다음에 지구 크기를 1이라고 본 거거든요. 공전 주기 365일이니까 여기쯤 있죠. 여기쯤. 그죠? 네, 여기에요. 지구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뭐 요 근처에 있는 걸 보고 지구 비슷하다 이러고 우길 수는 있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뭐 지구 비슷하다고 우길 수는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크기가 비슷하거나 공전 주기가 비슷하거나 그죠?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트랜짓 방법이나 그다음에 레디얼 벨로시티 방법으로 이거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노란 게 트랜지트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멀리 있으려면 멀리 있는데 막 태양은 이만하고 지구는 요만하면요. 트랜짓 방법을 볼 방법이 없어요. 서로 크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야 되거든요.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멀리 있어도 거대하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보기 이제 힘들고 레이디어 빌러스리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일 요 정도 되려면요. 태양 자체도 굉장히 작아야 돼. 그럼 태양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 춥겠죠. 뭐 이제 이런 또 인력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구와 비슷한 게 발견됐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게 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기라든지 광도 이런 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의 태양은 보이지도 않아요. 점이요, 점. 점인데 이 점에 비해서 뭐 훨씬 크죠, 얘네들. 태양보다 무지하게 큰 별들이 이제 많고요. 물론 태양보다 작은 별들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태양은요 굉장히 안정된 거예요. 이게 이제 코로나인데 만약 이 태양이 이제 활동이 막 10%만 증가하면요 이 지구까지 다 이렇게 집어삼킵니다. 근데 한 번도 지구를 집어삼킨 적 없죠. 지난 역사 동안 굉장히 안정돼. 그래서 이 다른 별들을 관찰을 해보면 태양처럼 안정된 별을 찾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지구가 이제 24시간에 한 번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 속도가 10%만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극심해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고 10%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태풍이 불어야 돼. 날마다. 날마다 폭풍이 옵니다. 못 살아요. 자전축이 있죠? 햇빛이 골고루 비치게 해주는데 기울기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23도잖아요. 23.5도. 기울기가 더 크면 계절별 변화가 극심. 그러니까 극심하다는 게 그냥 약간 춥다 덥다가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남극이 됐다가 갑자기 독도가 됐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살아요. 기울기가 작아지면 적도 지방은 타고요. 극지방은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에 적당하게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지구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달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딱 400배 차이거든요. 근데 태양하고 달 크기가 400배 차이예요, 딱.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 때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지구에서 볼 때 태양하고 달하고 크기가 딱 똑같아요.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죠? 물론 뭐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디자인을 하셨구나.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 알겠지만 여러분 달의 공전 주기 그래서 뭐 윤달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 공전 주기가 이제 이렇게 어긋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성경에 어떤 게 있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해보면요, 성경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구는 정말 특별한 행성이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았다고 해서 지구 같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가능성이 1%도 안 돼요. 아니, 1%가 뭐야? 0.000000001%도 안 돼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 45장 보면요. 18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셔서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죠?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potentially habitable exoplanets 뭐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 플래닛에서 이제 이런 별 보면 어떻게 보일 것이다. 이거 다 이제 artistic fic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다 그림입니다. 근데 진화 이 배경에는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 진화론이 맞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고 그 많은 지구와 비슷한 게 있으면 이러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어떤 행성이 있어서 거기서 생명체가 자라나서 진화가 돼서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다 진화론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그림입니다. 100%. 그래서 성경 역사는 확실합니다. 보면은 성경에는 분명히 6일에 창조하신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그 이후에 죄와 죽음, 그죠?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에 보면 전지구적 홍수 심판, 그다음에 창세기 9장, 10장, 11절에 보면 10장, 11장 보면 바벨탑 얘기 나오죠. 그 역사가 나오고 바벨탑과 흩어짐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십자가. 그죠? 근데 이게 수십억 년이 되면요, 이게 맞지 않고 이것도 맞지 않아요. 홍수 심판을 선생님이 안 했죠. 사실 근데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홍수 심판도. 왜냐하면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클리어하게 증명해 주는 이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역사가 뭐예요? 빅뱅, 그다음에 sun and stars들이 form되고, 그다음에 earth, 문이 생기고, 그다음에 드라이랜드가 지구에서 만들어져서 sea creature가 생기고, 뭐 sea 바다가 있고, 그다음에 first cells 나오고 binary 통해서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millions of years of death가 있었던 거죠. 아까 성경적인 역사가 나오고 굉장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해볼까요? 성경적인 역사가 뭐예요? 창조, 죄와 죽음, 전지구적 홍수 심판, 바벨탑과 흩어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 회복입니다. 진화론적 역사가 전혀 달라요. 둘이 밍글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관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 성경 역사 시간 예수 출임 전 약 4,000년, 성경 그대로 따라가 보면, 그리고 아담이 창조 6째 날에 창조 때로부터. 그렇죠? 근데 빅뱅 시간의 역사는 빅뱅 이후 137억 년이 지나서 이제 사람이 생겼죠. 사람 중에 한 종류를 아담이라고 했는지 뭐, 그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 믿는지 간에 전혀 달라요. 어느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없어질 천지,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자연주의적인 또 균일설적인 또는 동일과정설적인 그러한 세계관, 그죠?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의 바탕을 둔 이런 이론들에 우리가 피보팅을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을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가 피보팅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될 문제인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떨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또 이제 마쳤습니다.